네, 먼저 순서는 저 처음에 바다거북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바다거북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뭘 먹고 뭘 자고 등 바다거북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바다거북이 생태에 대해서 그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거북이 세계적으로 되게 멸종 위기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이 처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 바다거북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거북은 파충류라는 동물인데요. 파충류는 보시는 것처럼 6가지 분류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도마뱀, 뱀, 옛도마뱀, 악어, 지렁이도마뱀, 거북 이렇게 6가지 분류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바다거북은 당연히 거북에 속하겠죠. 그리고 외연성 동물이란 거는 사람 같은 경우는 항상 36.5도의 몸 체온을 유지하는데 더우면은 땀을 흘려가지고 식혀주고 추우면은 더 내기 위해서 몸을 더 뜨겁게 만드는데요. 파충류 같은 경우는 그런 기작이 없기 때문에 더우면은 무조건 추운 데로 가야 되고 자기가 추우면은 좀 따뜻한 데로 가는 그런 외부에서 온도를 얻는 그런 외원성 동물이에요. 그리고 딱딱한 알을 낳고요. 저희가 많이 먹는 달걀처럼 그렇게 딱딱한 건 아닌데 그거보다 살짝 몰랑몰랑하지만 그래도 딱딱한 알을 낳고 코로 숨을 쉬고 허파로 호흡하는 이런 동물을 총칭해서 파충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파충류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분류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파충류는 그 중에서 12,263종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서 해양파충류는 현재 83종밖에 알려져 있지 않고 바다뱀이 74종으로 가장 많고 바다거북은 7종으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바다악어나 바다 도마뱀 같은 경우, 바다 이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종밖에 없어서 바다거북이 두 번째로 많은 해양파충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북이는 세계에서 총 3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는데요. 보시면은 민물거북이랑 악어거북, 늑대거북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육지거북도 있고 바다거북 3종이 있는데 혹시 밑에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남생이를 키우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남생이는 이 3개 중에서 민물, 육지, 바다거북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맞아요. 민물거북에 속하는데 민물거북은 이제 짜지 않은 바다가 아닌 짜지 않은 물에서 사는 거북들을 민물거북 또는 담수거북이라고 부르고요. 육지거북은 물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땅에서만 기어다니면서 살아가는 거북이에요. 근데 바다거북은 반대로 바다에서만 살고 이제 태어날 때랑 이제 알을 알 때만 육지를 잠깐 이용했다가 그냥 인생 전체를 다 바다에서 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가장 큰 특징이 발이에요. 발 같은 경우는 보통 민물거북과 육지거북 같은 경우는 다 발이 땅을 기어다닐 수 있게 발이 있고 땅을 팔 수 있게 발톱이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는데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헤엄만 치기 때문에 발톱이 필요가 없어져서 맞아요. 지느러미처럼 변해버렸어요. 노나 지느러미처럼 발이 없어지고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발톱이 이제 화살표 보이는 것처럼 되게 퇴화해버려가지고 거의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이제 물살을 헤치고 가야 되는데 물의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줄이려고 그 등껍질이 굉장히 납작해요. 그리고 육지거북은 반대로 그런 저항이 필요 없기 때문에 되게 둥글둥글한 모양을 하고 있어요. 혹시 별주부전 다 읽어보셨나요? 네, 별주부의 별은 이제 한자로는 자라 별자로 해가지고 자라를 뜻하는 건데요. 여기 옆에 위쪽에 보는 게 자라예요. 그게 이제 자라는 사실 민물거북이어서 별주부전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용왕님이 너무 아파서 토끼의 간을 먹음난다 해서 토끼를 잡으라고 자라를 보내는 얘기인데요. 사실 자라는 바다에서 살지 못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옛날 조상님들이 얘기를 지을 때 바다거북을 보냈는데 자라나 바다거북을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라로 표기한 것 같아요. 이제 바다에 사는 거북이는 바다거북밖에 없고 민물거북은 따로 바다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에는 총 7종의 바다거북이 살고 있는데요.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올리브 바다거북부터 붉은 바다거북, 아까 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푸른 바다거북, 메부리 바다거북 등 총 7종의 바다거북이 있고요. 보통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저렇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등껍질이 이렇게 막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등껍질의 수나 모양을 가지고도 종을 나눌 수 있는데, 혹시 이 가장 큰 바다거북 이름 아세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거북인데요. 거북이로도 가장 크고 장수거북이라는 거북이에요. 그 장수거북 같은 경우는 대신에 다른 거북이랑 좀 다르게 저렇게 등껍질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고 한 개의 등껍질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서는 바다거북을 사람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바다거북은 총 7종 중에서 5종의 바다거북이 한국에 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붉은 바다거북과 푸른 바다거북이 나타나는 바다거북의 거의 9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메부리 바다거북, 올리브 바다거북, 장수거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지역 바다를 살기 때문에 열대 또는 아열대, 뭐 동남아 지역이라던가 일본, 대만 이런 데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것보다는 약간 추운 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바다거북이가 이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다거북의 생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바다거북은 거의 이 알을 낳을 때, 1번을 보시면은 바다거북은 알을 낳을 때, 그리고 갓 태어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바다를 이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컷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을 낳으러 그 육지에 오지 않기 때문에 수컷 바다거북은 알을 태어날 때만 잠깐 육지를 밟고 그 외 나머지 생활은 모두 바다에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번에 바다거북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바다로 들어가고,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모두 깊은 바다에서 생활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갈수록 점점 육지랑 가까웠고 얕은 바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많이 성장한 바다거북들은 나중에 짝짓기를 해서 나중에 다시 알을 낳으러 해변으로 올라오는 이런 생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바다거북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큰 바다를 태평양이라고 불러요. 이 태평양인데 태평양 쪽에서 좀 북쪽에 있다 해서 북태평양에 붉은 바다거북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바다거북은 일본에서 가장 큰 많은 개체들이 태어나요. 바다거북들은.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북태평양 저기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이제 어린 시절, 초등학생 시절을 다 보내고, 중학생 시절과 고등학생 시절은 미국이랑 멕시코까지 이동해서 그쪽에서 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대학생 시절쯤 되면은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남은 여생을 보내는 이런 엄청 큰 한 1000km 정도를 넘게 이동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멀리 이동하면서 이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시 알을 낳으러 오는 그런 엄청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혹시 얼마나 오래 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연에서는 한 50년에서 100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고요. 엄청 자연에서 긴 경우는 200살까지도 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광저우수족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바다거북을 잘 케어해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스트레스도 막 없고 하니까 거의 기록이 400살까지도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거북은 바다에서 살지만 사실은 이제 바다 물속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에 엄청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는데, 잠을 잘 때는 이제 잠을 물속에서 자는데 최대 7시간까지도 숨을 참을 수 있다고 해요. 저희가 산소를 먹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소비되는 산소는 저희가 100개의 산소를 먹으면 5개의 산소만 소비하고 95개의 산소는 다시 뱉어내요. 근데 바다거북이는 산소를 사람보다 훨씬 많이 먹은 다음에 한 번 돌리고 또 다시 돌리고 해서 거의 100개의 산소를 먹으면 거의 90개 이상의 산소를 소비하고 뱉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도를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때 드는 에너지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숨을 조금만 쉬어도 더 깊게 이제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거북은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잡식성이고요. 해파리, 물고기, 해조류, 뭐 조개, 새우, 뭐 따개비 등 되게 다양하게 잡식성으로 먹는데요. 어린 바다거북일수록 뭐 죽은 물고기나 해파리 이런 것들을 특히 좋아하고, 어른이 될수록 해조류, 뭐 미역, 다시마,
뭐 아니면 스펀지밥 할 때 그 스펀지는 해면이거든요. 그런 해면 같은 경우도 많이 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종류마다도 먹는 종류가 많이 다른데요.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동물을 더 좋아하고 푸른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좀 식물성, 다시마나 해조류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거북인 장수거북인데요. 장수거북 같은 경우는 해파리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해파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장수거북 입이고요. 보시면은 엄청 돌기들이 이렇게 막 빼곡하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왜 뭐 그렇게 되냐면은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바다거북이 해파리를 먹을 때 막 먹고 물까지 같이 먹어버리면 물까지 같이 먹고 다시 해파리는 뱉어내지 않으면서 물만 뱉어내야 되는데 그때 해파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저런 돌기들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해파리를 동시에 먹고 물만 뱉기 위해서 이렇게 이 구조가 되게 특이한 엄청 돌기가 많은 구조가 돼 있어요. 바다거북은 잠을 이제 물 속에서 자고 바다 속에서 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호나 이런 해면 위에서 이렇게 자거나 아니면은 자다가 이제 떠오르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위 같은데 좀 고정시켜서 이렇게 바위 틈에 끼어서 이렇게 잠을 자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11시간 정도를 자는데요. 숨을 아까 말한 것처럼 7시간 정도까지만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자는 건 아니고 자다가 먹다가 이런 패턴으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북이는 우리가 보통 굉장히 느리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물속에서는 거북이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바다거북은 최대 시속 32km 정도의 속도로 갈 수 있는데요. 사람은 보통 걸어 다닐 때 약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걷고요. 이제 혹시 저기 달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우사인 볼트가 가장 빨리 달릴 때가 시속 45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밑에 수영 선수는 누군지 아세요? 수영 선수는 마이클 펠프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빨리 수영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펠프스가 가장 빨리 수영을 칠 때 시속 10k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다거북은 사람보다 헤엄을 한 3배 이상 더 빨리 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장수거북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북이면서 가장 빠른 거북이도 해서 시속 35km까지도 헤엄을 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이제 바다거북이 알을 낳는 건데요. 바다거북은 보통 바다에서 사는 게 적합하기 때문에 사실 육지에 올라오는 게 사실은 되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몰래 밤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어온 다음에 해변에 와서 적당한 땅을 본 다음에 이제 뒷다리로 땅을 파요. 땅을 판 다음에 구덩이를 파고 보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고 다시 뒷다리로 그 모래를 다 덮은 다음에 오줌을 싸요. 그래서 오줌을 싸고 왜냐면은 그냥 모래만 덮어버리면은 부드럽기 때문에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오줌을 싸서 맞아요. 축축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굳게 해서 땅땅하게 해서 다른 동물들이 이제 파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 돌아가요. 다시 바다로. 그러면은 이 알 같은 경우는 약 한 2달 정도, 한 60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부화해가지고 새끼들이 나와서 이렇게 가는 그 바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올리브 바다거북인데요. 다른 바다거북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밤에 와가지고 몰래 낳고 가는데요. 올리브 바다거북만 유일하게 낮에 여러 마리 한 번에 와가지고 알을 낳고 이렇게 다시 바다로 들어가는 이거는 바다거북 알인데요. 바다거북은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 알을 넣는데요. 알에는 뭐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넘게까지도 알을 낳는데 이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뭐 5번까지도 낳기도 하고 바다거북은 보통 2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이렇게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해변에 알을 한 번 낳고 또 좀 더 헤엄쳐서 저쪽 해변에 알을 낳고 해서 한 5번까지도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부화한 새끼들은 이렇게 구덩이에 있다가 땅을 파고 오는데 나오자마자 알을 태어나오자마자 바로 그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이제 같이 태어날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이 친구가 혼자 도망을 가면은 선생님이 바로 잡을 수 있는데 여러 명이 동시에 도망을 가버리면 선생님이 다 못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다거북도 이제 한 마리씩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가 동시에 도망가면은 이제 천적들이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으로 한 번에 도망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탁구공 크기의 알인데요. 바다거북의 알 크기는 거의 뭐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낳는 게 그 혹시 염색체 아버지 염색체, 어머니 염색체 이거 혹시 배운 적 있으세요? X 염색체, Y 염색체 배운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남자 같은 경우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보통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를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X 염색체를 무조건 하나 주시고 아버지가 Y 염색체를 주면 남자애가 태어나고 X 염색체를 주면은 XX가 되니까 여자애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바다거북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번식을 하면 알을 낳고 대략 29도를 기준으로 29도보다 뜨거우면은 암컷이 태어나고 여자애가 태어나고 29도보다 좀 낮은 온도가 있으면은 대체로 수컷이 태어나는 이런 온도에 의존해서 성별이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뜨거운 해에는 암컷이 더 많이 태어나고 이번 올해는 좀 시원한 해야 그러면은 수컷이 좀 더 많이 태어나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다거북이 어떠한 멸종 위협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다거북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엄청 다양한데요. 뭐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위적인 위협도 있는데 보신 것처럼 뭐 천적들이 잡아먹는 것도 있고 뭐 산란지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사람이 먹거나 뭐 그물에 걸리거나 뭐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많이 먹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랑 소음인데요.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새끼들이 만약에 밤에 밖에 나오잖아요. 그럼 바다를 구분하는 능력이 빛을 보고 가요. 왜냐하면 달빛 때문에 바다가 이제 비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바다인 줄 알고 가는데 요즘에는 해변가에 가로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북들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이 가로등을 보고 여기가 바다인가 하고 이제 역주행을 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바다거북들이 많이 죽기도 해요. 네, 그래서 바다거북이 태어나는 곳에서는 이제 빛이 사실 가로등 같은 게 없는 게 사실 되게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갈매기인데요. 갈매기가 이제 새끼가 태어나서 바다거북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바다거북이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도 잡아먹어요. 개도 이게 굉장히 큰 개인데 한 이 정도 손바닥만한 개인데 이 정도 개도 바다거북 새끼를 잡아먹고요. 코요테라던가 뭐 쥐도 잡아먹거든요. 쥐도 이제 바다거북이 알을 낳으면은 몰래 거기를 파가지고 알을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새끼들을 잡아먹거나 이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엄청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사실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별로 없는데 새끼들은 되게 저희 손바닥보다 작거든요. 한 요 정도 태어나면 요만하는데 이런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천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른까지 되기가 너무 힘들고 한 20년이 넘어야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태어난 바다거북의 100마리 중 한 마리도 어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바다거북을 놔도 실제로 어른까지 되는 바다거북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으로는 해양 쓰레기를 먹는 바다거북인데요. 보시면은 이건 비닐봉지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거북은 해파리를 엄청 많이 먹잖아요. 네, 해파리랑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해파리인 줄 알고 비닐을 먹어버리는데 그 비닐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몸에 계속 쌓여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죽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뭐 스티로폼, 여러분이 많이 쓰는 스티로폼에서도 조그만한 플라스틱 나오거든요. 이제 물을 마시다가 그런 것들이 몸에 계속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소화가 분변이나 똥이나 오줌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몸에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런 내장 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이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양 쓰레기가 인위적으로 바다거북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거북을 아직도 동남아나 저기 아프리카 쪽에서는 잡아먹거든요. 특별한 날에 잡아먹기도 하고 아니면 바다거북 알을 파서 그걸 이제 계란 프라이처럼 이렇게 먹기도 해요. 이거는 메부리 바다거북인데요. 등껍질이 굉장히 예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컵이나 부채나 뭐 이런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집에서 장식을 하기 위해서 바다거북을 잡아서 등껍질만 쓰고 나머지는 버리는 이런 행위도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바다거북을 잡는 게 이제 불법으로 지정이 돼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에 의한 피해인데요. 일부러 바다거북을 잡기 위해서 잡는 거 말고 저희가 뭐 참치나 뭐 오징어, 뭐 문어 이런 거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잖아요. 근데 그 던졌을 때 바다거북이 너무 크니까 그물 틈으로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개나 뭐 오징어나 잡으려고 건졌는데 바다거북이 이렇게 잡혀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풀어주면 되는데 이게 빨리 풀어주면 괜찮은데 그 그물이 딸려오는 동안 다쳐요. 또 다치기도 하고 어떤 거북이들은 다리가 잘리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많은 피해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버려진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버려진 그물들 있잖아요. 폐 그물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그물을 쓰고는 이제 가져와서 육지에 올라와서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바다에 버려버려요. 근데 그 버려진 그물에 이제 바다거북들이 걸리거나 어떤 바다거북들은 해조류인 줄 알고 먹는 바다거북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거북이 걸려버려가지고 이렇게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부들한테 교육을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교육을 했더니 한 피해량이 한 60%나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민들이랑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면은 바다거북들에 대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거북들은 온도가 뜨거우면 암컷이 된다고 했어요? 수컷이 된다고 했어요? 네. 온도가 뜨거우면은 암컷이 돼요. 그리고 온도가 29도보다 낮으면 수컷이 되잖아요. 근데 현재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원래 산란장들의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거북들이 뭐 추웠다 더웠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컷 많이 나왔다가 암컷 많이 나왔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암컷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호주에서 태어난 바다거북들 전체가 다 암컷이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나오는 암컷들이 거의 80% 정도가 암컷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노란색 거북이 수컷 바다거북이고요. 파란색 거북이 암컷 바다거북인데 수컷 바다거북이 어느 정도 줄어도 그 짝짓기 하는 데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게 계속 길게 되면은 나중에는 결국 그러니까 푸른색인 암컷 바다거북만 남게 되고 수컷 바다거북이 없어서 짝짓기 할 거북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바다거북들이 많이 감소할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에 의해서도 바다거북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 그 때문에 어떠한 바다거북들은 좀 더 시원한 곳을 이제 알을 낳으려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바다거북 7종에 대해서는 IUCN이나 뭐 사이테스라는 이런 기관에서 바다거북들을 보호생물로 다 지정해서 세계적으로 보호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는 바다거북 5종, 장수거북, 푸른 바다거북, 메부리 바다거북, 붉은 바다거북, 올리브 바다거북 5종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바다거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국립해양생물장관에서 바다거북들이 뭐 다치거나 뭐 구조되는 경우를 다 세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2017년부터 제대로 재기 시작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바다거북이 구조되거나 다치는 바다거북들이 점점 약간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주도랑 동해,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동해거든요. 동해랑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바다거북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파란색이 푸른 바다거북인데 제주도에서는 푸른 바다거북이 제일 많이 발견되고 동해에서는 붉은 바다거북이 제일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친 바다거북들도 구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물에 걸린 바다거북이나 이제 해변에 쓸려온 바다거북들이 있으면은 그 바다거북들을 잡아서 이제 구조해가지고 큰 아쿠아리움에 아까 친구가 말한 것처럼 큰 아쿠아리움에 넣어서 구조를 하고 좀 건강한 개체들은 풀어주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교육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도 해요. 해양생물자원관은 이제 여수에 있는 아쿠아플래닛 여수라는 이제 큰 수족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수조에 넣어서 바다거북들을 이제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바다거북들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지느러미가 한쪽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바다로 보내주지 않고 그냥 계속 아쿠아리움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다거북이 한국에서는 알을 거의 낳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가 부산이랑 제주도 쪽에서 살짝 알을 낳은 기록이 있는데 거의 낳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바다거북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바다거북을 키우고 알을 부화시키고 그걸 바다에 풀어주고 있어요. 구해준 바다거북들이 짝짓기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알을 낳게 되고 알이 부화되고 그 다음에는 바다로 이제 풀어주고 있어요. 바다거북이 태어나면은 이제 바로 풀어주진 않는데요. 한 3, 4년 정도 성장한 뒤에 바다거북을 풀어줘요. 왜냐면은 처음에 태어난 바다거북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만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쉽게 죽어요. 그래서 쉽게 보내줘도 아까 말한 것처럼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도 어른이 안 되는데 그러면 생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3, 4년 정도 키우면은 한 이 정도로 크거든요. 그러니까 3, 4년만 돼도 요만했던 게 한 이 정도로 엄청 커지기 때문에 그 바다에 나가서도 그렇게 잘 죽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바다거북들이 부화되면 3, 4년 동안 이제 아쿠아리움에서 키우다가 이제 방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73마리의 바다거북을 바다에 풀어주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보통 저희는 제주도 중문해수욕장이라고 제주도 가장 밑에 쪽에서 풀어주는데요. 왜냐면은 여수나 이런 곳에서 풀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그물이나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가장 그런 확률을 줄이고자 제주도 가장 남쪽,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그물이나 어획량이 굉장히 적은 곳을 선택해서 풀어주고 있어요. 거의 매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8월, 9월쯤에 만약 보고 싶으면 제주도에 오시면은 이제 날짜를 해양생물장관에서 공개도 하거든요. 보시고 싶으면은 구경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풀어주는 바다거북인데요. 저희가 바다거북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그러기인데 이제 바다거북이 다시 돌아오거나 육지로 돌아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적기를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등껍질 위에다가 추적기를 달면은 저기 안테나에서 위성한테 신호를 보내면 바다거북이 숨쉬러 올라왔을 때 이제 신호를 보내고 위성에 그걸 잡으면은 나 어디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신호를 주면 저희가 컴퓨터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연구한 건데요. 이제 바다거북을 잡아서 풀어준 다음에 그 신호들을 위성으로 받으면은 바다거북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색깔 하나하나가 다 바다거북이고요. 왼쪽 거는 붉은 바다거북인데 바다거북들이 저기 한국과 일본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푸른 바다거북인데 일본과 한국만 이용하는 붉은 바다거북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제주도까지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위에 사진 두 개는 어른 바다거북들이고요. 밑에 바다거북들은 저희가 인공적으로 키운 바다거북들을 발신기를 붙여서 풀어준 이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푸른 바다거북 새끼인데요. 보시면은 되게 많은 개체들이 한국에서 풀어준 다음에 베트남이나 저기 동남아까지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바다거북들이 이제 한국과 일본 정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지역까지도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바다거북 위성 추적 데이터는 저희 해양생물자원관에서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다음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이제 이동 경로를 확인하시면은 여태까지 저희가 추적한 54마리의 바다거북을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를 대표적으로 했는데요. 54마리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몸속엔 다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유전자의 모형을 통해서 이 바다거북이 어디서 왔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거의 70%가 일본 남쪽에 있는 야쿠시마라는 섬에서 왔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푸른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호주, 동남아, 일본 이렇게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역시 일본에서 온 것으로 확인을 하였어요. 저희가 이제 환경 유전자 모니터링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다거북을 실제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바다거북이 엄청 많지 않고 바다 속에 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서 물을 떠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바다거북이 많이 나오는 지역 가서 물을 떠가지고 물에서 유전자를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북이들도 각질이 떨어지는데 그 각질을 유전자로 이제 찾아내서 검사를 해봤는데 7지역에서
7지역을 조사했는데 6지역에서 이런 환경 유전자를 차단해서 바다거북이 많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친 바다거북을 구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은 바다거북도 다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죽은 바다거북을 저희가 해부를 해요. 그래서 해부를 하면은 이제 뱃속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푸른 바다거북, 붉은 바다거북, 올리브 바다거북을 이렇게 해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재밌는 게 푸른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거의 90%, 100개 먹었으면 90개 정도는 식물, 해조류 같은 다시마, 미역 이런 것들을 먹었고요.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100개 먹었으면 70개 정도를 동물, 조개나 물고기 등등을 먹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붉은 바다거북은 좀 더 동물을 좋아하고 먹이로서, 그리고 푸른 바다거북들은 이제 해조류 같은 다시마 같은 것을 또 좋아한다고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먹이뿐만 아니라 이제 뱃속에서 다양한 쓰레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죽은 바다거북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푸른 바다거북이 한 수십 마리를 배를 갈라봤는데 100% 모든 바다거북 뱃속에서 이렇게 해양 쓰레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붉은 바다거북 같은 경우는 뭐 50마리를 잡았는데 거의 40마리의 뱃속에서 이제 쓰레기가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한자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저기 보면 비피더스 명장이라 해서 한국에서 버려진 해양 쓰레기도 이제 버려진 그 뱃속에서 확인이 돼서 우리가 해양 쓰레기를 좀 더 줄이면은 바다거북을 좀 더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좀 더 따뜻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바다거북이 살기에는 한국이 좀 추웠거든요. 근데 기후 변화로 점점 더 온도가 높아지면서 바다거북들이 좀 더 많이 오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연구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바다거북이 더 많이 오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도 바다거북 보존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나 사람들이 더 보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연구들을 해서 바다거북들을 이제 보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